자, 시간이 됐으니까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하여간 뭐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시면 실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반영이 되니까 답변 드릴 거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티쿤이 권하는 거는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이라는 방법이에요. 해외에 판매하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티쿤이 쓰는 방식은 현지화 독립점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사실은 티쿤이 개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방식을 제대로 쓰는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 다른 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제가 성공했고, 다른 건 저는 몰라요. 다른 방식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해서 성공한 거니까 이거를 제 경험을 나눠드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뭐 다른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은 하겠지만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제가 안 해봤고, 또 그 사람들은, 다른 분들은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쿤이 하는 일은 화면 좀 비춰주세요. 다른 나라에 그 나라 전상점과 구별되지 않는 전상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제 이 전상점이라는 용어는 티쿤이 만든 용어인데, 인터넷 쇼핑몰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또 뭐 인터넷 쇼핑몰은 외국 말인데 굳이 그런 걸 쓸 게 뭐가 있겠어 해서 티쿤이 만든 말입니다. 전자상거래점이라는 뜻이에요. 전자상거래점이고, 쓰다가 보면은 이게 훨씬 쓰기 편하고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전상점이라고 쓰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인터넷 쇼핑몰이 그 나라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하고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99.9%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소비자들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상한 가게 들어가서 물건 사는 거는 전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다니던 데가 좋고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쇼핑몰이 편하지 러시아 쇼핑몰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거래하려고 그랬더니 전화도 잘 안 받고, 전화해도 이상한 일본어로 받고, 결제하려고 그랬더니 일본 결제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본 사이트하고 일본에 있는 전상점하고 아예 구분되지 않는 전상점을 만들 수 있도록 티쿤은 도와주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서 열어볼게요. 이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손톱 미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전화번호도 050 번호잖아요. 050 번호고, 이 전화번호는 일본 전화번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손님들이 이 전화로 전화를 걸면
한국에서 일본인이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결제 수단도 일본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반품도 일본 오사카에 있는 사무실로 반품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 손님들은 이걸 쓰면서 이게 일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운영자 전부가 일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일본 밖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이따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좀 더 대표적인 걸 하나 더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티쿤이 직접 운영했던 전상점인데요. 이거는 명함, 스티커 이런 걸 팔았던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 쭉 가서 회사 속에 눌러보면은 일본의 나카오 유키오라는 대표가 있고 일본 동경과 오사카에 사무실이 있고 전화번호도 완전히 일본 전화번호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만 딱 보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뭐냐? 싸냐? 왜냐하면 가격이 싸면 다른 거는 일본에 있는 전상점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일본에 있는 전상점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전상점을 만드는 게 현지화라는 거죠. 이걸 해서 그러면 너희들 성공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티쿤은 정말 성공을 했어요. 이건 뭐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저희들이 탄 건데요. 재작년에 탔죠. 근데 1000만 불 다음에 2000만 불이라서 2000만 불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고 300만 불 수출의 탑은 2004년도에 탔어요. 2003년인가? 아니다. 2013년, 15년, 17년. 12년이네. 박근혜 대통령 때 탔고요. 이건 이명박 대통령 때 탔고 박근혜 대통령 때 탔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 때 탔어요. 2017년이에요. 2014년, 2012년이네. 1000만 불이면 100억 수출한 거잖아요. 100억. 그래서 100억도 사실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죠? 100억의 수출 탑 타는데 타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티쿤이 보면은 11년간 정말 전년 동월 대비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했어요. 이렇게. 유일하게 여기만 이게 2014년 사건인데 15년도에 좀 덜 올라갔는데 2014년도에 워낙 매출이 많아가지고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장사해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할만 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간만 지나면 작년보다 매출이 올라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작년보다 또 매출이 올라가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보다시피 해가 가면 갈수록 매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요. 이렇게 되면요. 돈이 지금 부족해도 사실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되면 또 매출이 또 올라가니까 버티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쿤은 눈부시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매출 진짜 잘 늘었어요. 이게 이거는 우리 전체 매출이에요. 전체 매출이고 이 두 번째 거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명함, 스티커, 현수막 사업을 팔았어요. 매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정하다가 그 매각한 회사의 매출이에요. 세 번째 거는 우리 티쿤을 이용해서 지금 40개 회사가 일본에 직판하고 있는 걸 다 합친 매출이에요. 이거는 중국 매출이고요. 어떤 걸 따지더라도 매출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매출도 진짜 잘 늘어났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이거 칸이 작아서 좁혀놨는데 2014년도에는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진출한 회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늘어나진 않아요. 저희들이 실제로 통계를 계속 보여드리고 자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아까 4,400에서 출발했나요? 5천만 원 팔린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이 얘기한 10분 사이에 1,000만 원씩 팔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화폐 단위가 N이에요, N. 5,400만 원 지금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보다시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매출은. 화면만 좀 비춰줘요. 지금 이 사이트들은 티쿤을 이용해서 전상점을 연 회사들 사이트예요. 열어볼까요? 이거는 좀 전에 봤던 거고,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죠? 공기 간판 사이트예요. 공기 간판 사이트. 그러니까 길에 가면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판매 사이트 매출이 현재까지 10억 원어치 팔렸어요. 올해 10억 원어치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사고가 났어요. 뭐냐면 제조사에서 모터를 교체를 해서 보냈는데 지금 100대가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데 어쨌든 또 해결이 되겠죠. 이거는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이거 일본에 팔고 있는 거죠. 얼마나 팔렸나요? 이거는 지금 현재 8억 원어치 팔렸어요. 8억 원. 이거는 비닐봉투에 인쇄해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4억 원어치 팔렸어요. 4월까지. 그러면 한 달에 8, 9천만 원어치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 집의 손익분기점은 6천만 원이거든요. 7천만 원이에요. 이미 흑자가 난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에드폴리라는 이 사이트는 내년이 되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매출이 또 올라가지 절대로 안 떨어져요. 지금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경쟁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에 비닐봉투에 인쇄해 줄 수 있는 회사가 티쿤을 통하지 않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설사 나가는 게 있다 그러더라도 두세 개 더 들어간다고 해서 매출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회사는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계속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에드카드 한번 볼까요? 에드카드는 우리가 사원증, 마트의 회원증, 그 다음에 진찰권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7천만 원, $8천만 원 다 매출하죠. 정말 이 상태가 되면은 솔직히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그냥 좀 극단적으로 검색어 광고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대로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11년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해외에 팔아서 조금이라도 성공하면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용기도 얼마 안 됐어요. 이 회사는. 이건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반 됐는데 어쨌든 이미 흑자가 나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또 보고 싶은 통계 있으세요? 중간에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해외 직판이 성공하는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땐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나가는 분들이 이길 수 있을 때만 나가요. 그러니까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조사해서 실패할 것 같은데도 나가는 사람은 전혀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거는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나가기 때문에. 이거 또 두 가지가 똑같은데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 없는 상품은 정말 팔기 어렵습니다. 수요가 없는 상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수소물 발생기 이런 거 수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안 쓰는 거는 수요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의외로 수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해외 직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휴대폰 케이스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엔 안 되더라고요. 일본엔 도코모 휴대폰이 있고 이게 품종이 여러 가지니까 고객에게 맞춰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됐고. 하여간 수요 없는 게 많죠. 수요 없는 거가 힘들고. 두 번째는 가성비가 높은,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상품이 나가야 되는데 가성비가 애매모호한 상품들은 팔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성비가 애매하다는 거는 식료품, 건강식품 이런 게 팔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이와 똑같은 아이템이 화장품류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세계에서도 알아준다고 지금 신문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화장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고요. 참존 화장품이 잘 팔리는 거예요. 아모레가 잘 팔리는 거지 중소 화장품 제조사 상품은 전멸입니다. 제가 봤을 땐 전멸이에요. 왜냐하면 기관이 있어요. 화장품 제조사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거기 간부들하고 얘기하면 다 나와요. 나가기 힘들어요. 한국에 화장품 제조사가 14,000개가 되는데 14,000개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화장품은 자기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도 없는 거 갖고 나가겠냐고요. 근데 14,000개 중에 나를 어떻게 알리냐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화장품이 널려 있는 건데 샴푸? 그 수많은 샴푸 중에서 특징 없는 샴푸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릴 거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걸. 화장품, 건강식품, 그 다음에 식료품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된다. 굉장히 힘든 아이템이에요. 그건 한국에서도 힘든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뭐 경쟁 뚜렷한 이거다 할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 힘들다. 근데 앞에 보여줬던 것들은 가성비가 아주 확실한 거죠. 예를 들어서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간판 이런 것들은 브랜드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면 무조건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있는 상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식료품 수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된장은 한국 사람이 먹는 거지 일본 사람이 무슨 된장 먹냐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오가피주 한국이나 오가피주지 무슨 그걸 누가 아냐는 거예요. 이런 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숙취 해소제 꼭 누가 사냐고. 일본에도 숙취 해소제 많은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성비 높은 상품 아닌 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말 이런 거 가성비 없어요. 왜냐? 그거는
일본의 수입 판매자들이 중국에서 쉽게 수입하잖아요. 이런 거는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뭐 특징이 없어. 양말을 뭐 그렇게 따지냐고. 이런 게 거의 안 되는 아이템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도 별로 매력이 없는 제품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확실하게 높아야 되고 높은 걸 갖고 나가니까 이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나가면 해외 직판은 아무나 못해요. 티쿤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지금 1%도 안 될걸요. 우리만 뭐 되게 많이 알린 것 같죠. 실제로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일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아도프린트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 11년 됐어요. 11년. 그리고 일본에서 기획사들은 꽤 많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사를 안 해봤는데 2013년 무렵에 오사카에 있는 인쇄소와 기획사 1200군데에 전화를 해봤어요. 직접 우리가 텔레마케터로 다 전화해 봤는데 아도프린트라는 전상점을 아는 사람이 12명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매달 1000만 원씩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티쿤 지금 아는 거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꽤 열심히 홍보했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활동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회사 중에 해외에 진짜 제대로 전상점을 열고 전상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10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00개도. 이거 놀라운 일 아닌가요? 나가면 무조건 경쟁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혼자 영업한다는 거죠. 고기는 정말 많아요. 근데 고기는 정말 많은데 낚시꾼들 1000명이 달려드는 데다가 낚시하자는 게 한국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돈 주고 그냥 시켜도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긴 그 뭐 물건이 좀 팔린다 그러더라도 낚시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기만 하고 싸움이나 하고 정말 조용히 하라 이런 싸움이나 하지 거기서 뭘 먹겠냐는 거죠. 일본에 넘어가면은 고기는 한국보다 10배가 많아요. 근데 거기 낚시터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 낚싯대는 다 부러진 낚싯대라니까요. 그 사람들 낀 미끼는 고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미끼예요. 우리 거는 그냥 넣으면은 물어대는 미끼고 낚싯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낚시하는 게 낫지 왜 그 사람들 1000명씩 모여가지고 낚시질 하는 데서 낚시하냐는 거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면 정말 경쟁력은 탁월한데 경쟁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외 나가면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해도 사실상 거의 충분한. 그래서 수요가 있고 가성비가 높은 데다가 경쟁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줬던 여러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전상점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철저히 현지화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저희들이. 현지화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티쿤 글로벌이 있습니다. 티쿤 글로벌이 일본에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 일본 법인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모든 전상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전상점을 일본에 있는 아도프린트라는 티쿤의 일본 법인이 운영을 합니다. 일본 고객은 아도프린트가 운영하는
전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죠. 일본 고객은 한국의 티쿤 글로벌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용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티쿤 글로벌 안에. 그래서 일본 고객은 일본 아도프린트가 운영하는 전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일본 아도프린트는 주문을 받아서 한국 이용사에 발주를 하는 거죠. 그럼 한국 이용사는 일본 아도프린트에 수출을 해요. 수출하는 과정에서 통관 처리가 일어납니다. 고객은 이 과정은 전혀 몰라요. 수출했어요. 아도프린트는 이용사로부터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해서 재판매한 거죠. 근데 이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문하는 순간 이용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장해서 우리 물류센터 지금은 신정동에 있는데요. 신정동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해외들은 벌써 골치 아프잖아요. 해외에서 물건 산다고 하면 반품은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혹시 항의할 때 이거 전화 받아주나 이런 거 벌써 여러 가지 골치 아픈데 그냥 국내 거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티쿤이 추구하는 현지화였고 이게 실제로 판매에서 성과를 거두는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보다시피 운영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결제도 완전히 일본 결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뱅크라는 거는 이제 일본의 아도프린트가 개설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이라는 거는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에는 물건을 배달해 주면서 물건값도 받아가는 서비스가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치킨 시키면 그렇게 하잖아요. 피자 시키면 피자 갖다 주면서 결제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엔 택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전부 선불제거나 착불이에요. COD라는 결제 방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아직도 한 18% 정도가 대인 결제를 써요. 대금 인환이라 그래요. 대금 인환. 근데 일본 사람이 어떤 전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대인 결제는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신용카드 결제는 안 받아. 국제만 받아. 이런 얘기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의 법인이 만들어 놓은 일본 법인이 결제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쓰는 모든 결제를 제공하는 거예요. 일본 손님 입장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송장을 미리 다 나눠드려요. 티쿤하고 계약을 하면은 일본의 송장을 미리 다 나눠드려요. 그럼 주문 들어오면은 그냥 그 포장한 다음에 그 송장을 붙여서 우리 신정동 물류센터로 갖다 놓으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DHL 송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2위 택배사인 사가와의 송장이 붙은 걸 받는 거죠. 편하겠죠, 일본 손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현지화를 해줬기 때문에 일본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직판하는 분들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현지화 방식이. 두 번째 성공한 이유는 독립점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티쿤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이 많은 전상점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직판했는데 이 사람들끼리는 전상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각자 노는 거예요. 여기 카페24 아시죠? 카페24 아시죠? 카페24하고 티쿤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페24는 국내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페24를 이용해서 쇼핑몰 만든 게 한 20만 개 될 거예요. 근데 카페24라는 종합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페24를 이용해서 내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스타일란다 아세요? 스타일란다 모르셔요? 그 유명한 건데 모르셔요? 이게 스타일란다입니다. 한국에서 상당히 잘 되는 여성 패션 사이트인데 한 4개월 전에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7천억에 매각됐어요. 7천억이에요. 하여간 여성 CEO는 지금 39살이고 김소희 씨예요. 그래서 스타일란다 치면 나와요. 이 스타일란다가 카페24로 만든 거예요. 카페24로 만들었어요. 카페24라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타일란다를 만드는 거지. 여기에 난닝구네요. 이것도 카페24로 만든 걸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스타일란다예요. 이거는 카페24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카페24는 어디도 나오지 않잖아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24라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툴로 10만 개 이상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티쿤도 똑같아요. 티쿤은 일본에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쇼핑몰 제작 툴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부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노는 걸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티쿤들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들 리스트를 보셨잖아요. 이 장사면 맨날 통계를 한 100번도 더 보는 것 같아요. 매출이 얼마 나왔나. 안 올라갔어요. 100만 원 올라갔어요. 100만 원. 그죠? 100만 원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에드컵을 눌러볼게요. 에드컵을 눌러보면 티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에드컵.jp라는 자기 독립된 전상점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에드마그넷이라고 이거는 자석 스티커 파는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에 붙이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자동차에도 붙이죠. 여기도 에드마그넷이라는 독립된 사이트지 여기에 티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티쿤이라고 붙여는 놨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트들끼리 서로 다리를 놔줘서 교차 구매를 시켜주려고 서비스를 한 거지 이거는 핵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그럼 각자 놀면 홍보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도 다 자기가 네이버에 검색어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로 광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노는 게 독립점이라는 거죠. 이 많은 사이트들이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독립점이어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외에 파는 방식은 이 세 가지 방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역직구 방식이에요. 역직구. 이거는
조금 전에 스타일란다가 역직구로 팔아요. 스타일란다를 보면 스타일란다에는 일본의 스타일란다가 일본에 파는 방식이에요. 주소가 서문빌딩이죠. 서문빌딩. 마포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은 마포에서 받아요. 한국 전화예요. 반품할 때는 마포로 반품을 해야 돼요. 일본 결제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이게 7천억에 판 스타일란다가 일본에 파는 방식이에요. 안 팔려요. 이거는. 이게 역직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누가 사겠어요? 우리가 프랑스에 있는 사이트에 가서 사지 않는데 프랑스 사람이 뭐하러 여기 와서 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역직구는 실제로는 될 수가 없는 판매 방식이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역직구 방식으로 한국에 있는 쇼핑몰을 자동 번역 프로그램 이용해서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눈먼 고기가 걸리도록 기다리고 있는 게 역직구입니다.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남아요. 해외 쇼핑몰 입점이라는 방식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존, 라쿠텐, 큐텐, 티몰, 라자다 이런 데에 입점해서 물건을 한번 팔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논란이 정말 많은 겁니다. 자,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을 저는 해외 온라인 수출하는 여러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진짜 질문하거든요. 답변이 이렇게 돌아와요. 성공한 데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대봐. 지금 그때 보면 따지는 것처럼 비춰지긴 하는데 딱 두 군데를 대요. 두 군데. 하나는 확인이 안 돼요. 뭐 되는 데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전문가라는 전문가들 중에서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를 5개 이상 되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없어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해봤어요. 우리가 해외 쇼핑몰에 입점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사이트를 갖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에드폴리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뭐냐면 비닐봉투에 인쇄를 해주는데 소량도 아주 싸게 팔아요. 그 에드폴리를 여기다가도 집어넣어줬어요. 여기다가 에드프린트하고 이게 기획사 상품이고 비닐 상품은 똑같은 계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이트는 명함 인쇄물 사이트란 말이에요. 명함 인쇄물 사이트고 일본의 기획사가 주 고객이에요. 그러면 일본 기획사가 비닐봉투 인쇄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고객군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계열군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자, 그 계열군에 에드폴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에드폴리 이렇게 실어놨단 말이에요. 잘 보이게 해놓은 거죠. 이 정도만 되면은.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여기 어딘가 또 에드폴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도프린트 고객이 에드폴리도 보고 있잖아요. 매출이 얼마가 발생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해되셔요? 예. 그러니까 에드프린트가 모아놓은 고객과 에드폴리, 그러니까 비닐봉투에 프린트를 해주는 고객은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유사한데 매출이 얼마 나왔을까요? 자, 에드폴리
이건 또 끊어놔 버렸네. 잠시 이걸 개편해라 그랬더니 여기를 또 끊어놔 버렸네. 이걸 누르면 전체 매출에서 에드폴리가 자체적으로 모집한 고객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열렸어요? 다행이네. 야, 진짜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죠? 거짓말이라 그럴 수도 있었는데. 에드폴리가 모집한 고객이 만들어준 매출이 75%고 나머지가 만들어준 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좀 눌러볼래요? 이 에드폴리 운영 이용사에서 이것만 따로 광고를 해요. 이해되셨죠? 자기가 광고한 걸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75%의 매출을 책임져 주고 조금 전에 이렇게 아도프린트에 걸어 놓아서 다른 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25%밖에 매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마존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도프린트라는 성격이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사이트에다가 그 사이트를 넣어줘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이거를 또 언제 우리가 확인했냐면,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사이트 3개를 베러웨이 시스템즈라는 회사에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티쿤을 통해서 일본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티쿤이 나가도록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명함 스티커 현수막 우리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회사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우리보다 경쟁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싸게.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당신들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좀 나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거를 내 밥에 콩을 빼먹으려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 걸 다 줄게. 너가 해라. 당신이 해라. 이렇게 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 게 아닌 것도 있는데 좀 전에 보다시피 이 아도프린트 안에 처음에는 아도프린트 안에 이 마꾸마꾸라는 현수막 사이트를 아도프린트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마꾸마꾸가 원래는 없었어요. 현수막 사이트인데. 그 다음에 그땐 이것도 우리 거였어요. 에드카드라고 독립된 사이트가 없고 에드프린트 안에 한 메뉴로만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다른 거는 자기 도메인이 있었잖아요. 자기 도메인이 있었는데 얘를 누르면 얘는 자기 사이트는 없고 그냥 에드프린트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팔리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마꾸마꾸라는 독립된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1억 5천만 원을 주고. 이러니까 이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다른 종합몰에 전셋집을 내서 팔아서는 절대 못 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몰을 만들고서 운영하셔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거죠. 해외 쇼핑몰 입점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저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른다고 해서 세상에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은 거 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권할 수 없다.
그래서 티쿤은 이 방식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냐? 제가 성공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이미 많은 회사들이 성공했잖아요. 이 많은 회사들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는 거하고 확실하게 성공하는 두 길 중에서 그래도 우기고 해외 쇼핑몰 입점하는 사람 가라는 거예요. 전 관심 없거든요. 다만 저는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을 가지고 성공하는 걸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와 독립몰 방식을 추천하는 거고요. 현지와 독립몰 방식은 티쿤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티쿤만 성공한 게 아니고 이 사이트도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이 철저히 현지와 독립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의 동대문 옷을 1,300억 파는 주식회사 디스카운트 사이트입니다.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방식은 티쿤하고 100% 똑같아요. 동경에 쇼핑몰이 있어요. 동경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사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완전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 있는 종합몰하고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파는데 이 회사도 중국 사람 상해에서 운영해요. 상해에서 전화 받고 상해 결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중국 사이트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기도 한 1,300원, 한 2,500원 2,500원 팝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더재미닷컴, 디홀릭 이런 게 전부 다 현지와 독립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용사들 실적 아주 좋습니다. 지금 티쿤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티쿤은 쇼핑몰을 제공해드려요. 쇼핑몰. 좀 전에 한국에서 티쿤과 똑같은 일을 하는 카페24도 쇼핑몰을 제공해줘요. 쇼핑몰을 제공해주는데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각자 하는 거예요. 카페24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카페24는 그냥 빈집을 하나 주는 거예요. 빈집.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 근데 그것도 안 주면 자기가 처음부터 집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싸고 편한 거예요. 결제도 다 붙어 있으니까. 티쿤도 똑같아요. 쇼핑몰을 제공해 줍니다. 해외 배송해 주고요. 여러분은 물건 팔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신정동 물류센터까지만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부터 일본 고객에게 도착시키는 건 우리가 해줘요. 그다음에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오사카에서 반품 받아주고 창고가 꼭 필요하면 창고도 제공해 줍니다. 사람이 거기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공간도 돈 받고 빌려줘요. 직접 하는 것보다 어쨌든 무조건 쌉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해드려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보통 막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거래도 빈번히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는 일본 고객이 얼굴 좀 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만나주는 거죠. 일본의 광고 어떻게 할지, 홍보, 마케팅, 교육 어떻게 할지 우리 경험을 전부 전해드립니다. 가격 책정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본에 판매할 때 필요한 노하우. 우리가 11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이용사를 지원하면서 경험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거의 몇 천만 원 벌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상품 등록하고 광고하고 고객 응대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원어민 채용은 필수입니다. 한국에 우리가 세계 사업부를 매각하기 전에 여기에 25명의 일본 원어민자가 같이 활동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일본 원어민자 구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지화의 핵심 요소가 원어민자 채용이에요. 원어민자가 전화를 받고 원어민자가 그 사이트를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이트들은 일본 사이트하고 구별할 수도 없어요. 틀려도 일본식으로 틀리니까. 왜냐하면 제작한 사람이 일본인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전부 한국서 근무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본 인터넷폰을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 인터넷폰을 가지고 여기서 일본인이 고객 응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는 어떻게 되느냐? 물류는 하여간 여름에 그 저녁 오후 3시까지만 신정동 사무실에 도착하면은 그 다음날 오늘 오후 3시에 신정동 도착한 거를 내일이면 일본 손님들 90%는 받아요. 근데 뭐 먼 섬, 뭐 섬이 멀어, 뭐 산간 벽지 이런 데는 어차피 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3시까지만 마감하면은 내일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죠? 근데 내 거는 부피가 너무 커 이러면 배로 보내드려요. 배로 갔을 때도 3영업일 만에 다 발송할 수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마다 부산에서 우리 컨테이너가 오사카로 갑니다. 오사카 도착하는 날 발송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구별 못해요. 한 이틀 늦은 거죠. 비행기 가는 것보다. 근데 싼데 싼데 어떡할 거야. 다른 데 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티쿤 운송료 클릭되나요? 안 되죠? 안 걸렸나 봐. 이걸로 볼게요. 티쿤 운송료 여기를 꼭 기억하세요. 네이버 카페, 해외 직방 카페 꼭 들어가셔요. 여기서 보면 운송료 있어요. 국가별 티쿤 물류비 현황표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서울발 일본 오사카 향 물류 가격표 되게 복잡한데요. 583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1kg에 웬만하면 580원이면 오사카까지 간다는 거고, 이거는 항공 운송료와 일례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이에요. 580엔만 주면은 일본 소비자한테까지 도착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 항공이잖아. 선박도 따로 있죠. 선박은 그랬다고요? 잘못 눌렀어요? 그랬어요? 이거잖아. 항공. 0.5kg에 500엔, 510엔, 1kg에 610엔. 정말 싼 거죠? 그래서 일본 손님한테 물건 보낼 때 송료 무료로 하진 않잖아요. 송료는 받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이.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500엔 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500엔 받아서 우리는 동경은 물류비가 제로래요. 제로. 일본 손님한테 받아버렸으니까. 그렇죠? 오사카 갈 땐 10엔만 주면 돼요. 그래서 물류비가 제로라는 거죠. 이런 거를 하여간 티쿤이니까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티쿤 운송료는 그렇고요. 마케팅은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하는 통로를 우리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티쿤 이용료는 물건 하나당 1000불까지는 8% 수수료. 그러니까 물건 안 팔리면 티쿤에 돈 안 줘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면 7%. 5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3%만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는 거니까 별로 부담 없으세요. 이거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다운 받아서 보셔요. 근데 그 달에 매출이 7천만 불이 넘으면 7만 불 이상, 7천만 원, 7만 불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3% 수수료만 받아요. 티쿤은. 그러니까 지금 부담을 거의
안 가지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60불 상품, 110불 상품, 3,100불 상품을 같이 장바구니에 넣고 한꺼번에 구매해도 수수료는 60불짜리는 8%, 110불짜리는 뭐 8% 이렇게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퉁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이용 방법은 일단 계약하시고 뭐 이거 밴드 가입하시고 밴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웹 디자이너와 사업 준비 과정에서 조직 구축하시고, 조직 구축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도메인 구입하고 이용자 등록하고 관리자 페이지 교육하고 쇼핑몰 꾸미기까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뭐 하다 일단 계약하면 이 순서대로 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다음에 오픈 준비할 때 현지 인터넷 전화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기 받으시고 피지 결제 대행할 때 보통 한 3주에서 4, 5주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다 만들어 놓고 3주에서 5주 또 걸리는 거예요. 결제를 붙일 때.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준비하시고 그래서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물품 방송을 위한 사전 준비, 뭐 송장 발송 시스템 구축하고 이건 뭐 티꾼이 해드리는 거니까 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사이트 최종 점검 및 수정하고 오픈하고 사이트 운영하고 배송하고 정산 요청하면 됩니다. 정산은 매월 25일 관리자 페이지에서 입금 요청하신 거를 그 다음날 5일 안으로 드리는데 대략 해서 한 40일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결제사에서 일본 아도 프린트에 결제해 주는 게 보통 3주에서 4주 걸려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머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까지 설명하고 질문 받을게요. 이제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인데요. 제일 큰 문제가 자금인 것 같아요. 자금. 제가 직접 경험도 해보고 이용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봤더니 흑자가 날 때까지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2년 이상.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역을 하면 그 나라에 바이어가 있었잖아요. 큰 손이 있어서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상거래는 속성 자체가 중간 상인을 배제하고 판매자와 최종 소비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내가 다 발굴을 해야 돼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단점은 시간이 무지 걸린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장점은 한 번 획득한 고객은 내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구매를 해준다는 거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 고객군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고 광고하고 2년 유지하는 비용이 티쿤하고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티쿤한테 뭐 8%만 주면 돼요. 3명이 먹고 살고 광고하고 흑자 내기까지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2년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운영하고 2년이에요. 문제는 운영하기다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쇼핑몰 만들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려요. 쇼핑몰을 금방 뚝딱 만들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꼭 팔리는 물건 아니면 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했다가 돈만 날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그만큼 무조건 들어간다. 자금이 적어도 2억에서 3억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먹고 사는데 자기 직원하고. 두 번째는 CEO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일을 하면 거의 망해요. 왜냐? 장사를 그렇게 대충 해서 성공할 방법은 없잖아요. 정말 초창기이기 때문에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CEO가 전력의 90% 이상이잖아요. 어느 회사나. 근데 CEO가 관심이 없으면은 이게 일이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CEO들은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집중 못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꼭 팔리는 물건 아니면 하지 마세요. 돈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고요. 저는 7개 전상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 성공시켰어요. 진짜.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게 티쿤이 운영하는 전상점들은 지금은 팔았어요. 에드프린트, 에드사인, 마꾸마꾸, 요키, 에드베스트 이렇게 상위권은 전부 이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한 게 처음에는 아도프린트 안에 있다가 마꾸마꾸를 분리시켰다 그랬잖아요. 분리시킬 때 확실히 권한을 넘겨주고 거기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실까지도 완전히 분리해서 당신이 운영하세요 하고 책임자를 뒀었어요. 그거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담반이 확실하지 않고는 일 안 되더라. 이게 명확해졌고요. 또 하나는 원어민입니다. 원어민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을 반드시 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 일단 기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은 다 드렸는데 질문 있으세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벌써 뭐 여러 번 들으시고 와셨을 거라서요. 인터넷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창에서 질문하시면 질문 받을게요. 동일한 업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냐면 한국의 카페24를 통해서 20-30만 개 사이트가 열렸기 때문에 다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드프린트처럼 나도 그럼 컬러 명함 그거보다 하고 싶다면 그걸 허용하냐 이게. 상당히 난처하긴 한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는 지금 어떤 혼란이 있냐면요. 이 아도프린트는 여기에 입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밑에 그냥 묶어드린 거예요. 묶어드린 거. 이렇게 묶어드린 거지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아요. 독립된 몰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저도 이가 컬러 명함 스티커를 하고 싶은데 컬러 명함 스티커 사이트를 독립해서 여시면 돼요. 아도프린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허용한다. 그럼요. 각자 노는 거예요. 저는 일본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한다고 하는데 그 가격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딴 사이트니까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상관없다 이게. 그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안내받은 메시지 보니까 그 이미 입점된 여기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따로 놓으셔요. 에드프린트는 못 들어가지만 따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사이트 있으시죠? 한국의 사이트처럼 어디에 속하지 않고도 독립해서 운영하시잖아요. 일본에 독립해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해는 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티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거는 티쿤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아도프린트에는 따로 못 들어가지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아도프린트에 들어가는 게 20% 도움이 돼요. 그렇죠. 거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독자적으로 구축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제가 오기 전에 메시지 그거 받은 거는 그 이미 대여된 업종에는 에드프린트에는 안 한다고. 아도프린트에만 안 하고 다른 데서는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돼요. 예.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사이트 저 잠깐 들고 하실래요, 마이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된 사이트를 티쿤 글로벌을 통해서 입점을 했을 경우에 현지의 엔드 유저들이 회사 소개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에드프린트의 회사 소개 사이트하고 대표자 이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다시 저분처럼 먼저 질문하신 분처럼
독립돼서 독립된 했을 때. 사이트에서 했을 때 봤을 때 회사 소개나 아도프린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돼요. 저 사장님이 운영하는 인쇄물 사이트도 네. 회사 소개는 똑같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저들이 봤을 때 회사 소개는 양쪽 다 똑같은 게 신경 안 써요. 그 회사 소개 누르고 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회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책임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아도프린터가 책임을 질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이세요?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집중적으로 일본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 나라들 뭐 호주나 뭐 다른 네. 나라에서도 저기 돼 있는데 똑같은 시스템이 네, 구축이 돼 똑같습니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의 어떤 거? 저는 무역 회사예요. 예, 좋네. 네, 그래갖고 좀 다양한데 네. 에드 프린터에서도 네. 비슷한 업종이 좀 많고요. 네, 네,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도프린트나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이도 디홀릭이라는 회사가 활동을 잘하고 있잖아요. 더재미닷컴도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혼자 하셔도 돼요. 다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 뿐이에요. 그 마케팅이라는 기본적인 그 광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출이 어느 정도 저기 아까 뭐 프로그램을 봐서 지출을 이 회사들은 대체로 작은 회사들이라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출해요. 월. 예. 근데 그렇게 지출해 가지고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워낙 아이템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남은 거지 광고비 300만 원, 500만 원 지출해 가지고는 해먹을 수가 없어요. 아도프린트는 이제 팔아 넘겼는데 이것만 한 달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광고비를 집행했어요. 맞고도 3천만 원 집행하고 그래봤자 껌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은 광고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업종 같아요. 그게 만약에 네. 그 광고 사이트를 구축하고 계약을 해서 네. 그걸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고 운영하는데 네. 그 매출이 발행 안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건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뭐 1년을 기다리든 2년을 걸리든 그 매출이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슨 회사 대책가 있나요? 뭐 매출이 없으니까 뭐 그만하자는 뭐 우리가요? 네, 그렇죠. 우리는 뭐 상관없어요. 매출 안 나오면은 그 결제비 3만 5천 원 나가는 거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하고는 상관 아무도 없어요. 그런 회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이 일본에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폐쇄하지 않고 놔두는 회사들도 있는데 뭐 그 고객도 어차피 모르잖아요. 들어가지도 않는 사이트인데요. 뭐 그 사이트는. 그렇게 그냥 냅두는 거죠. 뭐. 근데 뭐 하다가 보면 매달 3만 5천 원 나가는 것도 아까우니까 폐쇄하는 거죠. 스스로. 우리는 폐쇄하라 말라 소리 안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더 질문할 거 없으시죠? 그 다음에 그런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아이템이 없는 분은 일본에서 성공한 걸 가지고 호주에 파세요. 일본에서 성공한 아이템을 갖고 말레이시아에 파세요. 일본에서 성공한 아이템을 가지고 필리핀에 파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미 경험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데 훨씬 비용이 덜 듭니다. 이 마꾸마꾸라는 전상점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5명이 붙어서 9개월을 걸려 만든 거예요. 쇼핑몰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2억 원 들어가요. 이런 쇼핑몰은.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한 쇼핑몰은 뭐 1,000만 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뭐 팔리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근데 제대로 쇼핑몰 만들면 1억 원에서 2억 원 들어가는 것도 진짜 금방이라는 거죠. 근데 현수막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이거를 분양받아서 이걸 가지고 호주에 파는 거를 추천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파는 잘 되고 있는 거를
지금 분양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 카페에 네이버의 해외 직판이라는 카페에 들어가면은 자료실에 있어요.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이 밑에 설명에 PPT 자료인데 오늘 거 다시 올릴 거거든요. 그 다운 받아서 보셔요. 그 다음에 전상점 분양해서 이런 식으로 분양해드려요. 분양. 저는 분양해주는 거 돈 있으면은 아이템이 특별한 게 없으면 분양해주는 걸 받아서 파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내 아이템이 있으면 이렇게 분양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템 키워야지 뭐하러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템이 없다면 이렇게 분양받아서 운영하셔라. 지금은 공기간판은 말레이시아향 공기간판은 이미 분양이 끝났고요. 스티커, 호주향 스티커도 분양이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거는 링크를 걸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이트가 있다 개발이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배너 같은 거를 지금 분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트에 있는 그 스페이스를 아니요. 이거 전체를 이 사이트를 호주에 맞춰서 영어로 만들어야죠, 다시. 근데 이제 이런 컨텐츠며 상품 공급을 막구막구해서 해드릴 거예요. 상품을 공급해드리기 때문에 굳이 거래처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 이렇게 이걸 한번 보시죠.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미 영어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영어 사이트. 그걸 가지고 말레이시아나 호주에 스티커 사이트를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품은 여기서 공급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방식이 아이템 없을 때는 훨씬 더 안전해요.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예, 계속 하셔요. 그 호주에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호주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호주 사이트를 그거를 개설을 해갖고. 네. 근데 네. 거기에서는 일본에서 네. 손님이 네. 호주 사이트에 들어가서 호주에서 산다고 그러면은 일본에도 사이트 있는데 뭐하러 호주를 써요? 아니요, 그거야 사이트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는. 예, 그래. 이론적으로는 돼요. 이론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 드물고 그런 데 휘둘리면은 배송이 매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결제는 그 호주에서 제가 받아갖고 그 배송은 그 일본에서 주문했다 그러면은 해주면 돼요. 해갖고 해줘도 돼요. 그거를 저희 보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줘도 됩니다. 예, 해줘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 호주로 갈 때 운송료는 얼마다 이걸 따로 이제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아니죠. 호주에서 결제는 일본에서 구매자가 호주 사이트에 들어가고 배송료는요? 배송료는 어떻게? 배송은 일본으로 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송료를 어떻게 책정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이기 때문에 우린 별로 비중을 안 두고 있어요. 그냥 호주인을 위해서 호주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뭐 별로 그게 사업의 중심일 수는 없어요. 예. 사장님 그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 쇼핑이 아주 다양하게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일본도 지금 문화 같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까?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죠. 일본도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는데 한국에서 사장님께서는 충무로에 계세요? 충무로 계시는군요. 한때 제가 왜 그 인쇄업에 손을 댔냐면 저는 인쇄를 아예 몰라요. 티쿠는 인쇄 기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지금은 좀 알지만 뭐 일본어도 몰라요. 근데 왜 제가 인쇄에 손을 댔냐면 그 당시에도 일본 사람들이 충무로 와서 물건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한국 인쇄물 제작비가 일본 제작비에 비해서 월등히 싸요. 아예 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거였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인쇄업.